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곳에서 풀고 가세요. 70이 넘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평생 살던 집 한 채, 그게 전 재산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연금 받으면서 편하게 살자. 그 말 한마디로 주택연금에 가입했습니다. 처음엔 매달 통장에 18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됐다. 우리도 노후가 걱정 없겠구나. 그런데 몇 년이 지나 연금이 갑자기 끊겨버렸습니다. 은행에서는 거주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한 사이 집은 비어 있었던 겁니다. 그럼 다시 받을 수 없나요? 물었더니 돌아온 답은 냉정했습니다. 계약 위반으로 해지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금액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집도 팔 수 없고 돈도 받을 수 없게 된 그날, 그 부부는 말했습니다. 우린 그냥 노후 준비한 게 죄였어. 여러분, 이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주택연금은 잘만 활용하면 평생 든든한 제도지만 한 줄의 조건, 한 번의 실수로 평생 재산을 잃을 수도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내 집을 지키면서 안정적인 월급처럼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그 해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집 한 채 있으신가요? 그 집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자녀에게 물려줄까? 팔아서 노후 자금으로 쓸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 오늘 이 영상에서 단 한 가지 제도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당장 노후가 달라집니다. 모르면 손해지만 알면 평생 든든해집니다. 오늘은 주택연금, 그 중에서도 2025년 오늘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조건과 진짜 주의해야 할 함정들까지 하나하나 풀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평생 모은 집 한 채, 이걸 팔 수도 없고 그냥 가지고만 있는 게 맞나? 자식들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는 방법 정말 없을까? 사실 그 해답이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말 그대로 집이 월급이 되는 제도. 매달 꼬박꼬박 통장에 생활비가 들어오죠. 그런데 문제는 정확히 아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택연금을 나라에서 그냥 주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집을 뺏기는 제도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둘 다 아닙니다. 주택연금은 국가가 보증하는 금융제도입니다. 집을 은행에 맡기고 그 담보 가치만큼 매달 돈을 받는 구조죠. 쉽게 말하면 그 집을 팔지 않고도 그 가치를 현금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그럼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기준은 단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나이입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만 55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이 조건을 만족해도 됩니다. 둘째, 집값입니다. 이제는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9억 원이 한계였죠. 하지만 제도가 바뀌면서 약 14만 가구가 새롭게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내 집으로 연금 받는 길이 넓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주택연금은 왜 이렇게까지 주목받고 있을까요? 이 제도의 진짜 가치는 단순히 돈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노후의 불안에서 벗어나는 힘입니다. 지금부터 주택연금이 왜 평생 든든한 제도인지 그 핵심 5가지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평생 끊기지 않는 월급이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수입이 끊기는 순간입니다. 주택연금은 그 두려움을 없애줍니다. 한번 가입하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물론 배우자에게까지 연금이 이어집니다. 매달 150만 원, 180만 원, 많지 않아 보여도 이건 평생 끊기지 않는 수입입니다. 직장이 없어도 나이를 먹어도
내 통장에는 꾸준히 월급이 찍힙니다. 이제 내 나이에도 월급날이 있다. 이 안정감이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둘째, 집값이 떨어져도 연금은 줄지 않습니다. 요즘 뉴스 보면 부동산 시세가 하루가 다르게 바뀌죠. 하지만 주택연금은 다릅니다. 가입 시점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금액이 고정되기 때문에 집값이 내려가도 내가 받는 연금은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입 당시 집값이 6억 원이었다면 그 후 시세가 4억이 되더라도 연금액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집값이 올라도 상환은 그대로입니다. 즉 떨어질 땐 보호받고 오를 땐 내 가족이 이익을 가져갑니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수입, 이게 바로 주택연금의 진짜 힘입니다. 셋째,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묻습니다. 이거 하면 집 뺏기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집은 여전히 여러분 겁니다. 공사는 단지 담보로 잡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을 떠난 뒤 그동안 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자녀가 그대로 상속받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집값이 6억 원이고 지금까지 받은 연금이 2억 원이라면 그 집을 팔았을 때 4억 원은 자녀에게 남습니다. 이건 상속이 가능한 연금, 즉 내 삶도 지키고 가족의 미래도 남겨주는 연금입니다. 넷째,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연금을 받는다고 건강보험료가 오를까 걱정하시죠? 괜찮습니다. 주택연금으로 받는 돈은 대출금 성격입니다. 즉, 소득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소득세, 국민연금 어떤 것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월 150만 원씩 받아도 세금은 0원입니다. 쉽게 말해 세금 한 푼 안 내고 받는 합법적인 생활비인 셈입니다. 그야말로 세금이 붙지 않는 월급입니다. 다섯째, 다른 복지 제도와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큰 장점입니다. 주택연금은 기초연금, 국민연금, 심지어 농지연금과도 병행이 가능합니다. 즉, 주택연금 180만 원에 기초연금 34만 원을 더하면 월 210만 원 이상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자식에게 손 안 벌리고 내 힘으로 내 삶을 지켜내는 금액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매달 돈이 들어오는 인생. 이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를 합치면 결국 이렇게 정리됩니다. 내 집으로 평생 수입을 만드는 제도. 집을 팔 필요도 빚을 질 필요도 없습니다. 내 이름으로 가진 그 한 채가 이제는 나를 먹여 살려주는 든든한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주택연금은 노후의 최소한이 아니라 최고의 안전망이다. 그렇다면 내가 이 제도에 가입하면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죠? 이제 구체적인 금액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은 나이와 집가, 그리고 선택한 방식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70세 이상, 공시가격 6억 원짜리 집이라면 월 18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초연금 30만 원이 더해지면 월 210만 원에서 23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건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보다 훨씬 높죠. 즉, 집 한 채가 새로운 월급 통장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도를 몰라서 못 쓰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혹시 집을 공사에 넘기는 거 아니야? 그럼 나중에 자식한테 상속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들 말입니다. 그런데 전부 아닙니다. 집의 소유권은 여전히 여러분 겁니다. 공사는 단지 담보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이 돌아가신 뒤에도 자녀들은 남은 재산을 그대로 상속받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집값이 6억 원이었고 여러분이 10년간 2억 4천만 원을 받았다고 해도 집이 7억 원으로 올랐다면 3억 원 상환 후 남은 4억 원은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즉, 가치가 오른 만큼은 자녀 몫으로 그대로 남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그럼 왜 어떤 사람은 연금이 끊기고 어떤 사람은 평생 받는 걸까?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주택연금은 몰라도 돌아가긴 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알고 쓰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짚어볼게요. 여러분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5가지 핵심 조건. 이걸 모르고 가입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첫 번째, 실거주 의무를 어기면 연금이 끊깁니다. 경기도에 사는 72세 김정숙 씨.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요양병원에 입원했죠. 김 씨는 잠시 딸 집으로 옮겨 살았습니다. 몇 달이면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하지만 공사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6개월 뒤 경고문 한 장이 날아왔습니다. 장기 미거주로 연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그제야 김 씨는 알았습니다. 요양이나 가족 돌봄 등 불가피한 이유가 있더라도 반드시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사실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년 이상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연금 지급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는 공사 승인 후 예외 인정이 가능합니다. 즉, 이유보다 절차가 중요합니다.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한 줄의 차이로 평생 월급이 멈출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 집에 잠시 머무르고 계신가요? 혹은 병원 입원을 앞두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반드시 공사에 전화 한 통 넣으셔야 합니다. 전화번호는 1688-8114입니다. 단 3분이면 됩니다. 이걸로 몇 천만 원짜리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임대 수입이 생기면 문제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 집 일부를 월세 주면 안 되나요? 대답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보증금 없는 월세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전세나 보증금이 있는 월세는 안 됩니다. 그 순간 그 집은 주거용 주택이 아닌 임대용 자산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걸 모르고 임대 계약서를 썼다가 연금이 중단된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공사 규정은 명확합니다. 담보주택은 반드시 주거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상가나 임대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생활비 조금 더 벌겠다고 내놓은 그 방 하나가 연금 전체를 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차라리 자녀에게 그 방을 쓰게 하세요. 세입자가 아니라 가족 구성원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기존 대출이 있다면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주택연금은 새로운 대출입니다. 그래서 기존 담보대출이 있다면 그게 먼저 정리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집값이 6억 원이고 은행 대출이 1억 원 남아있다면 공사는 연금을 계산할 때 그 대출을 먼저 갚습니다. 즉, 1억 원을 빼고 나머지 5억 원 기준으로 연금이 산정됩니다. 결국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가입하면 생각보다 적게 들어오네 하며 낭패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대출이 너무 많다면 연금이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에서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기존 대출이 있는 경우 사전에 상환하거나 주택연금, 지급금 중 일부로 상환 가능 여부를 상담해야 합니다. 즉, 가입 전에 정리가 정답입니다. 네 번째, 공시가격 12억 원을 넘으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2025년 현재 기준 가입 가능한 주택의 공시가격 상한선은 12억 원입니다. 이전에는 9억 원이 한계였지만 올해 제도 개편으로 12억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내 집이 11억이었는데 올해 공시가격이 오르면 어떡하죠?
공시가격은 매년 1월에서 2월에 변동됩니다. 만약 새 평가에서 12억을 넘어가면 신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이미 가입 중이라면 유지되지만 추가 변경이나 담보 이전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금 집값이 경계선이라면 늦기 전에 신청하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주택연금은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5번째, 배우자 변경, 이혼, 재혼 시 주의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많이 놓칩니다. 주택연금은 부부 단위 계약입니다. 따라서 이혼을 하거나 재혼을 하면 기존 계약은 자동으로 효력이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남편 명의로 연금을 받고 있다가 이혼하면 배우자는 연금 수급 자격이 사라집니다. 반대로 재혼해서 새로운 배우자가 생겨도 그 배우자에게 연금이 자동 승계되진 않습니다. 단, 기존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소유권을 배우자 명의로 이전하면 연금이 계속 지급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 후 6개월 이내 배우자 명의 이전 및 채무 인수 시 동일한 조건으로 연금 지급이 유지됩니다. 이걸 모르고 시기를 놓치면 수년간 받아오던 연금이 한순간에 중단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 드시죠? 아니, 이렇게 복잡하면 누가 하겠어? 맞습니다. 복잡해 보입니다. 하지만 한 번만 정확히 알고 가입하면 평생이 편해집니다. 그 다음엔 매달 통장에 월급이 꽂히는 걸 보는 일만 남습니다. 그게 바로 주택연금의 진짜 매력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장 궁금한 이야기로 들어가 봅시다. 주택연금, 도대체 얼마 받을 수 있는 거야?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내 집이 10억인데 월 몇백은 받겠지?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국민연금이 있으니까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하지만 막상 계산해보면 생각보다 다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택연금은 집값이 아니라 삶의 길이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연금액은 가입자 나이와 주택 공시가격 두 가지로 산정됩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즉 기대 수명이 짧을수록 월 수령액은 커집니다. 왜냐하면 공사는 남은 기간 동안 지급해야 할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거든요. 예를 들어 볼까요? 같은 6억짜리 집이라도 65세에 가입한 사람보다 75세에 가입한 사람이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럼 실제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2025년 현재 기준 공시가격 6억 원 주택의 종신형 주택연금 월지급액은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65세 약 150만 원, 70세 약 180만 원, 75세 약 205만 원. 만약 확정 기간형, 예를 들어 15년을 선택한다면 기간이 짧을수록 월 수령액은 올라갑니다. 70세 기준으로 약 2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기초연금을 더해 볼까요? 2025년 기준 단독가구 기초연금 최대 월 34만 8천 원입니다. 부부가 함께 받는다면 각자 27만 원 수준. 즉, 주택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치면 월 210만 원에서 260만 원이 됩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손 안 벌리고 사는 금액입니다. 서울 강서구의 71세 김영호 씨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은퇴 후 국민연금 90만 원, 기초연금 30만 원, 총 120만 원으로 살았습니다. 월세 60만 원 내면 남는 게 없었어요. 그러다 주택연금을 신청했습니다. 공시가격 5억 8천만 원짜리 아파트로 종신형을 선택했죠. 매달 160만 원이 통장에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연금과 합치면 월 280만 원. 그 순간 김 씨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마트 계산대에서 물건을 빼곤 했는데
이젠 그냥 담아요. 병원비를 미루지 않습니다. 손주가 오면 용돈을 쥐어줍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처음엔 겁이 났어요. 집을 맡기는 게 찜찜했거든요. 그런데 이젠 매달 월급 받는 기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주택연금의 본질입니다. 집이 돈이 되는 순간 인생이 가벼워진다. 물론 금액은 개인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상연금 조회를 해보셔야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집값과 나이만 입력하면 바로 월 예상 금액이 나옵니다. 그 결과를 보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 받을 수 있다고? 내가 그걸 몰랐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부형 연금을 선택하면 더 안정적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 명의로 연금을 받다가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고 해봅시다. 이때 배우자는 6개월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면 그대로 같은 금액의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가 남겨져도 그 집에서 그 연금으로 평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평생형 주택연금의 진짜 강점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이 가장 자주 하는 질문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연금 받다가 집값이 오르면 그 차익은 누가 가져가나요? 정답은 여러분 가족입니다. 공사는 어디까지나 대출을 보증할 뿐 집값 상승분에는 손대지 않습니다. 즉, 받은 금액 플러스 이자만 상환하면 남은 건 전부 자녀 몫입니다. 이걸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집을 빼앗긴다는 오해가 생긴 거죠. 여러분, 집은 단순한 벽과 지붕이 아닙니다. 당신 인생의 기록이고 수십 년의 땀과 기억이 담긴 공간입니다. 그 집이 이제는 짐이 아니라 지킴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당신이 직접 누릴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주택연금은 서류가 너무 복잡해서 포기했다. 돈 받는 건 쉬운데 나중에 내야 하는 게 많대. 맞습니다. 주택연금은 분명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알고 들어가지 않으면 든든한 노후 월급이 아니라 불안한 빚이 될 수도 있습니다. 1단계, 상담부터 시작하세요. 주택연금의 첫걸음은 신청이 아니라 상담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HF에서는 모든 가입자를 대상으로 무료 상담을 제공합니다.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1688-8114 이 번호는 꼭 기억해 두세요. 전문 상담사가 여러분 상황을 듣고 지금 가입이 유리한지 아니면 조금 기다려야 하는지까지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아직 기존 담보대출이 남아있다면 그 대출을 먼저 정리해야 할지 아니면 주택연금으로 함께 갚을 수 있을지 이걸 상담 단계에서 명확히 정리합니다. 또한 상담사는 예상 월지급금을 직접 계산해 줍니다. 나이, 집값, 부부 여부에 따라 실제 받을 금액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때 가장 좋은 건 상담 내용을 문자나 이메일로 받아두는 겁니다. 실제 계약 단계에서 그때 상담사가 그렇게 말했어요 라고 근거를 남길 수 있거든요. 2단계 예상금액 확인 HF 홈페이지 활용법 공사 홈페이지 hf.go.kr에는 예상연금조회 서비스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주택 종류, 아파트, 단독, 다가구와 공시가격, 나이만 입력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6억 원, 나이 72세를 입력하면 월 예상금액이 바로 뜹니다. 대략 종신형 180만 원, 15년 확정형 230만 원 수준으로 표시됩니다. 이걸 캡처해 두세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첫 번째 재무 설계 자료가 됩니다. 3단계 서류 준비. 이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합니다. 그냥 등기부등본 하나 내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주택연금은 국가가 보증하는 금융계약입니다. 그래서 서류가 조금 복잡하지만
이해하고 준비하면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필요한 기본 서류는 이렇습니다. 신분증,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 배우자의 동의서, 배우자가 공동명의일 경우 필수. 여기서 핵심은 명의자 확인입니다. 만약 집이 자녀 명의로 되어 있다면 주택연금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라면 가능합니다. 공사는 부부 중 한 사람만 55세 이상이어도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4단계. 비용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얼마나 받느냐보다 얼마가 빠지느냐를 알아야 합니다. 주택연금은 보증료와 이자가 함께 포함됩니다. 쉽게 말해 공사가 여러분 대신 평생 보장을 해주는 만큼 그에 대한 보험료 성격의 비용이 붙는 겁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초기 보증료, 주택 가격의 1.5%, 처음 1회 납부, 연보증료, 매년 남은 대출 잔액의 0.75%, 1억 원 기준 75만 원 수준, 대출이자, 변동금리, 연 3.5% 내외 수준. 이 비용들은 대부분 여러분이 받을 연금에서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즉, 현금으로 따로 내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공시가격 6억 원짜리 집으로 종신형 주택연금에 가입했다면 초기 보증료는 약 900만 원입니다. 처음 연금 받을 때 한 번만 공제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매월 연보증료와 이자가 빠집니다. 보통 전체 금액의 약 8%에서 10% 정도가 비용으로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실제 비율은 가입 시점, 금리, 주택가격,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80만 원이라면 실제 수령액은 약 165만 원 내외입니다. 이걸 모르고 나중에 통장 금액이 줄어들면 왜 이렇게 적게 들어왔어? 하면 놀라게 되죠. 하지만 이건 사기나 착오가 아니라 정상 구조입니다. 5단계. 세금과 지원제도 아는 사람만 챙기는 혜택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십니다. 주택연금 받으면 세금 많이 내야 한다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주택연금으로 받는 돈은 소득이 아닙니다. 즉,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국가가 보증하는 대출금의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정부가 이분의 집을 담보로 잡고 대신 매달 돈을 빌려드리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세법상 수입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즉,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어떤 세금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곧 주택연금으로 매달 150만 원을 받아도 그 돈 전부를 본인 생활비로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 지원도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2억 5천만 원 이하인 1주택자는 감정평가 수수료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보통 이 감정평가비가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걸 몰라서 그냥 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지원 대상인지 꼭 확인해 보세요.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에 물어보면 바로 알려줍니다. 그 외에도 등록면허세가 있습니다. 이건 간단히 말해 계약을 법적으로 등록하는 수수료입니다.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대략 2만 원에서 3만 원 수준. 거의 인감증명서 몇 장 값에 불과합니다. 즉, 주택연금은 가입 시 드는 비용이 적고 세금 부담은 0원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기초연금이나 주거급여를 함께 받고 계신 분들, 이 부분은 조금 조심하셔야 합니다. 주택연금 자체는 소득이 아니지만 일부 복지수당 산정 시에는
추정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별로 계산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까 복지센터에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세금은 0원, 부담은 거의 없고 조건만 맞으면 나라에서 수수료까지 대신 내준다. 여러분, 이 정도면 주택연금은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국가가 만들어준 노후 월급 제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6단계, 가입 후 주의사항. 이걸 놓치면 낭패봅니다. 여러분, 주택연금은 한번 가입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가입보다 유지가 더 중요합니다. 잘 쓰면 평생 든든한 국가 월급이지만 이 몇 가지를 놓치면 어느 날 갑자기 이번 달 연금이 안 들어왔어요. 라는 일도 실제로 생깁니다. 첫째, 거주 확인서를 꼭 제출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하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주택연금은 본인이 실제로 그 집에 살고 있는지를 매년 확인합니다. 공사에서 거주 확인 안내문을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그걸 들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도장 한 번 받으면 끝입니다. 5분이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깜빡해서 미제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연금 지급이 바로 일시 중단됩니다. 예를 들어 한 달만 늦었는데 왜 이렇게 까다로워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공사 규정이 아니라 국가보증제도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주소지를 옮기셨다면 이사 전후에 꼭 거주 확인서 주소를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이걸 빼먹고 나는 이사했는데 왜 우편이 안 와요? 하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둘째, 새로운 담보대출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건 정말 자주 생기는 오해입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이미 주택금융공사가 그 집의 1순위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즉, 이 집은 이미 주택연금이라는 담보계약이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은행에서 소액대출이 가능하다고 해서 서류 냈는데 대출이 안 된다네요. 왜죠?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미 주택연금이 1순위 담보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공사의 잘못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다른 금융기관이 그 위에 또 담보를 설정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셋째, 집을 비워두면 계약이 끊길 수도 있습니다. 혹시 장기간 요양원에 계시거나 자녀 집에서 지내시나요? 이때도 실거주 요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1년 이상 계속 실거주하지 않으면 연금이 정지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나 요양 등 불가피한 사유는 공사에 미리 통보하고 승인을 받으면 예외로 인정됩니다. 즉, 그냥 잠깐 나가 있으면 괜찮겠지가 아니라 미리 연락하는 게 중요합니다.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 1688-8114. 넷째, 집을 팔거나 이전하려면 꼭 공사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사 가고 싶어요. 재건축이 돼서 새 아파트로 옮겨야 해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사와 사전 협의 없이 팔거나 이전하면 그 즉시 계약 해지 처리됩니다. 다행히 요즘은 신탁형 제도가 있어서 재건축이나 명의 변경이 예전보다 훨씬 유연해졌습니다. 그래도 절차는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거주 확인서 매년 제출 안 하면 지급 중단. 새 담보대출 불가. 이미 공사가 1순위. 6개월 이상 비워두면 정지, 미리 신고해야 예외 인정. 이사나 매매 전 반드시 공사 허락. 여러분, 이건 공사가 까다로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집을 담보로 한 국가보증제도이기 때문에 관리 절차가 정확해야만 평생 유지됩니다. 이 몇 가지만 기억해두면 주택연금은 정말 끊기지 않는 노후 월급이 되어줍니다. 7단계, 재건축 재개발의 경우. 혹시 우리 아파트도 재건축 들어간다던데 그럼 주택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이 질문, 실제로 상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잘 몰라서 괜히 가입을 미루시죠. 하지만 정확히만 알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원칙부터 말씀드릴게요. 주택연금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하는 제도입니다. 즉, 그 집이 사라지거나 내가 다른 곳으로 옮기면 원칙적으로는 연금이 중단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공사에 미리 알리면 끊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72세 정순자 씨는 주택연금을 5년째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재건축이 결정됐습니다. 이사를 나가야 하는데 연금이 끊길까봐 불안했습니다. 공사에 문의했더니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2주 기간 동안에도 연금은 유지됩니다. 단, 조합에서 발급한 재건축 참여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즉, 서류만 제출하면 계속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정순자 씨는 그 절차를 밟았고 이사 나간 2년 동안도 매달 180만 원씩 꾸준히 받았습니다. 그럼 이주비 대출은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이 조금 복잡합니다. 주택연금에는 1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즉, 은행이 가장 먼저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재건축 조합에서 이주비 대출을 해드리겠습니다 해도 공사와 조합이 협의해야 합니다. 이주비 대출은 가능하긴 하지만 공사가 동의해야만 합니다. 이때 반드시 조합과 공사 양쪽에 나는 주택연금 가입자다라고 알려야 합니다. 이걸 숨기면 나중에 연금이 끊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 이사 가면 끊기나요? 정답은 미리 알리면 끊기지 않습니다. 이사도 가능합니다. 단, 새로 이사한 집이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라면 그 집으로 담보를 변경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걸 담보주택 변경이라고 부릅니다. 서류는 많지 않습니다. 새집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공시가격 확인서 정도만 제출하면 됩니다. 절차는 약 2주에서 3주 정도 소요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도 연금은 끊기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이사를 할 계획이 있다면 무조건 미리 알리세요. 공사에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제가 몇 달 후에 이사를 갑니다. 담보 변경 절차 안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만 해도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걸 몰랐던 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공사에 알리지 않고 그냥 이사했을 경우 거주 의무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그럼 연금이 바로 중단됩니다. 심한 경우 이미 받은 금액을 전액 상환해야 하는 상황까지 갑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잠깐 자녀 집에 가 있었을 뿐인데 하고 항의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1년 이상 미거주 시 연금 해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도의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예외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요양원에 가야 할 경우는 어떨까요? 이건 예외가 있습니다. 치료나 요양 목적의 장기 입원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요양병원 진단서나 입원 확인서를 제출하면 연금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단, 이 역시 사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공사에 알리지 않고 입원하면 그게 아무리 의료 목적이라도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재건축해도 미리 알리면 연금 유지됩니다. 이사해도 새 집으로 담보 변경 가능합니다. 요양원 입원도 가능하지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숨기면 거주 의무 위반으로 연금이 끊깁니다. 여러분, 주택연금은 생각보다 유연한 제도입니다. 끊기는 게 아니라 모르면 끊기는 제도입니다. 즉, 알고만 있으면 안전합니다.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8단계, 신탁형 대 저당형 뭐가 더 나을까? 여러분, 주택연금 알아보다 보면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은 신탁형으로 다 바뀌었대. 저당형은 옛날 방식이래. 그런데 막상 들으면 어렵죠. 신탁형?
저당형? 그게 뭐가 다른데? 싶습니다. 먼저 저당형부터 볼게요. 이건 예전부터 있던 방식입니다. 집은 내 이름 그대로 둡니다. 다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그 집의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쉽게 말해 집은 내 거지만 공사가 그 집을 담보로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세상을 떠나면 공사는 그동안 지급한 연금을 정산하기 위해 집을 팔고 남는 돈이 있으면 자녀에게 돌려줍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단순합니다. 내 집, 내 이름 그대로 둔다. 심리적으로 안정됩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재건축이 되거나 자녀에게 명의를 바꾸려 할 때 절차가 꽤 복잡합니다. 서류도 많고 승인 절차도 오래 걸립니다. 이제 신탁형을 볼까요? 이건 2021년에 새로 생긴 방식입니다. 집의 소유권을 일시적으로 공사에 맡기는 구조입니다. 맡긴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팔리거나 뺏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사의 소유권을 잠시 맡기지만 내가 평생 그 집에 살 수 있는 거주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재건축이 생기거나 이사를 하거나 명의를 변경할 때 훨씬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공사 입장에서도 관리가 쉬워지고 가입자 입장에서는 법적 안정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저당형, 내 집 현관문은 그대로 내 이름. 대신 공사가 문 앞에 보증 스티커를 붙여둔 상태. 신탁형, 내 집 열쇠를 잠깐 공사에게 맡기고 공사가 이분은 평생 이 집에 살 권리가 있다고 공증해주는 상태. 둘 다 결과적으로 내 집에서 평생 살 수 있다는 건 똑같습니다. 하지만 신탁형은 훨씬 유연하고 법적으로 안전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서울 노원구에 사는 73세 김영자 씨는 처음엔 저당형으로 가입했습니다. 그래도 집은 내 이름으로 두고 싶다는 이유였죠. 그런데 몇 년 뒤 재건축이 결정됐습니다. 조합에서 서류를 요구하자 절차가 너무 복잡했습니다. 서류가 3번 반려됐고 연금 지급도 잠시 지연됐습니다. 결국 김 씨는 상담사의 조언으로 신탁형으로 전환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서류 한 장이면 재건축 절차 끝, 연금은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말했습니다. 그때 신탁형으로 바꾸길 정말 잘했어요.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자녀 상속을 최우선으로 두시고 절차 단순성을 원하시면 저당형을, 재건축, 이사, 명의 변경 가능성이 있거나 절차 유연성과 법적 안정성을 중시하시면 신탁형을 검토해 보세요. 필요하면 전환도 가능합니다. 요약하자면 단순하고 익숙한 게 좋다면 저당형, 재건축, 명의 변경, 이사 가능성 있다면 신탁형. 현재 전체 주택연금 가입자의 약 3명 중 1명은 신탁형을 선택했습니다. 그만큼 유연하고 현실에 맞기 때문입니다. 9단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입은 했는데 생각보다 별로다. 그냥 해지하고 싶다. 가능합니다. 중도 해지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든 상환 요청을 하면 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동안 받은 모든 연금액, 그리고 거기에 붙은 이자와 보증료까지 한꺼번에 상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3년 동안 월 180만 원씩 받았다면 총 6,480만 원입니다. 여기에 이자와 보증료를 더하면 약 7,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 돈을 상환하면 계약은 종료되고 집에 설정된 저당권도 해제됩니다. 즉, 언제든 가능하지만 결코 가볍게 할 일은 아닙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중도 해지하면 손해만 남는 건가요?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2022년 이후부터는 가입 후 3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
초기 보증료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액 환불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150만 원의 초기 보증료를 냈다면 약 4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만 돌려받게 됩니다. 그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신중히 결정하라. 실제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71세 최모 씨 부부는 처음 주택연금 가입 후 2달 만에 후회했습니다. 생각보다 매달 받는 돈이 적네. 그렇게 해지를 하려 했지만 이자와 보증료까지 합치니 상환 금액이 1,500만 원 이상 늘어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해지하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같은 시기 가입한 68세 김순자 씨는 달랐습니다. 가입 전 상담을 3번 받았고 본인에게 맞는 금액과 기간을 꼼꼼히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7년째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해지할 생각 한 번도 안 했어요. 매달 통장 들어오는 문자만 봐도 든든해요. 이게 바로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결론적으로 주택연금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지만 다시 가입은 쉽지 않습니다. 집값이 오르거나 나이가 달라지면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가입은 신중하게, 해지는 계획적으로. 여러분의 집은 단순한 재산이 아닙니다. 평생의 발자취이자 마지막 울타리입니다.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선 한 번의 서명이 평생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을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주택연금이 뭔지는 감이 오시죠? 그런데 이런 의문 한 번쯤 드셨을 겁니다. 기초연금도 받고 있는데 주택연금까지 받을 수 있을까? 그 2개를 같이 받으면 손해보지는 않을까? 이 부분이 정말 헷갈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조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주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으로 매달 돈을 받게 되면 이 금액이 소득은 아니지만 일부 복지 산정에서 추정소득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마다 계산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지역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어떤 곳은 기초연금 금액이 조금 깎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주택연금 상담할 때 기초연금도 받고 있습니다라고 꼭 말씀하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 HF에서 지자체별 연계 사례를 확인해 안내해 줍니다. 이 표를 보면 한눈에 정리가 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이 적은 분을 위한 복지형 제도이고 농지연금은 말 그대로 땅을 가진 농민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주택연금은 집 한 채 가진 국민 누구나 그 집에서 평생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셋은 서로 병행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즉, 주택연금으로 매달 180만 원을 받고 여기에 기초연금 34만 원을 더하면 월 210만 원 이상의 안정적인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단순한 숫자 같지만 그 안에는 한 사람의 삶의 자유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자식 눈치 보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게 바로 주택연금의 진짜 의미이자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닌 노후 생존 전략이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두 제도는 이론적으로 병행 가능하지만 기초연금이 먼저 지급되고 있을 경우 주택연금 신청 시 소득으로 일부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주택연금이 먼저라면 기초연금 산정 과정에서 추정소득으로 조정될 가능성도 있죠. 즉, 둘 다 받을 수는 있지만 순서와 시기, 그리고 지자체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야 손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택연금은 단순히 돈을 받는 제도가 아니라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 전략 상품입니다. 내 집을 팔지 않고 그 집에 평생 살며 매달 내 이름으로 들어오는 생활의 월급. 그것이 바로 주택연금의 진짜 가치이자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지켜줄 든든한 방패입니다.
여러분, 한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오셨죠? 자식 키우고 집 한 채 마련하기까지. 그 길이 얼마나 험했는지 아무도 대신 몰라줬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집이 여러분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남에게 기대지 않아도 되고 자식에게 미안하지 않아도 되는 삶. 그게 바로 주택연금이 주는 평생의 위로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좀 편하게 살고 싶다. 하지만 편안한 노후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지금의 선택이 남은 인생의 안정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집이 그 모든 세월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제 그 집이 여러분을 위해 일할 시간입니다. 이제 짐이 아니라 든든한 친구로 바꿔주세요. 그 집이 여러분에게 매달 말을 걸 겁니다. 수고 많았어요. 이제 제가 당신을 지켜드릴게요. 그 한 통의 전화, 그 한 번의 상담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이라면 이미 그 첫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이제 남은 생은 누구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마음 풀고 가세요 였습니다.